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58%? 네. 사실 뭐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아니어가지고 58%. 58% 이거 작가님 지인들. 뭐야? 완전 당했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제 우리만 빼고 다 한 팀이야. 네, 상품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또 좋은 기업들의 브랜드를 또 높이는 이런 일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는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도 나이키 입고 나올 때는 굉장히 뭔가 성공한 느낌이에요. 힘이 들어가는구나. 예, 몸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우리도 전 세계를 뭐 좀 호령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가 그걸 만든답니다. 자, 오늘 거기 함께 해주실 분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사업단 브랜드사업팀의 고수현 선임님, 그리고 주식회사 스키니피그의 클리머리 이종범 대표님 소개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로 봤을 때는 감이 좀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서울산업진흥원 뭐 하는 곳이고 서울메이드산업단은 또 뭐 하는 곳인지 고수현 선임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에 있는 출연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전주기적인 생애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이래서 뭐 판로 개척 아니면 뭐 콘텐츠 개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메이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에 대한 애로사항이 점점 많아지는 걸 저희가 보고 그러면 이들의 브랜딩을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2019년 12월에 새롭게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만들고 2020년부터 서울메이드 사업단이 출범하면서 브랜딩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메이킹을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서울과 관련된 브랜드였고 서울에서 유래된 브랜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령 서울과 관련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되게 해외 브랜드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알고 보면 서울에서 출범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LMC라는 브랜드가 되게 힙합 그 스트리트 브랜드에선 되게 유명한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는데 브랜드 명이 LMC예요? 네, 이게 로스트 매니지먼트 시리스라는 브랜드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브랜드가 서울에서 유래된 브랜드이기도. 그러니까 서울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회사의 위치가 서울에 서울이야, 있었다? 위치가 서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게 서울과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그럴 게 뭐가 있어? 뭐 추가적인 예시를 들리면 저희가 이번에 같이 협업하는 기업 중에 팀버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버샵은 이제 서울에 있는 다양한 스케이트보드를 대표하는 서울 대표 보딩 관련된 브랜드거든요. 스케이트보드요? 요즘 스케이트보드가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되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단체 스포츠를 못 하다 보니까 혼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레저 같은 걸로 보드를 많이 타고 있는데 보드가 나라별로 그리고 도시별로 대표하는 보드 브랜드들이 하나씩 있다고 해요.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서울에서 대표하는 보드 브랜드가 팀버샵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저도 모르는 브랜드 스토리가 서울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스토리를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또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가 주식회사 스키니피그라는 곳인가 봅니다. 이 굉장히 두 가지 단어가 상반되는데 스키니와 피그.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업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 그 스키니피그예요? 처음에 저희가 그 브랜드 명을 정할 때 이 제품의 특성도 함축한 의미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후보군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스키니피그라는 이름이 굉장히 위트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제품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스키니, 칼로리는 스키니한데 피그, 맛은 돼지롭다. 그러니까 살찔 것 같은 맛인데 칼로리는 스키니하다. 이런 약간 모순적인 의미.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런 제품, 그런 의미를
어필하고 싶어서 스키니피그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이제 말이 거창하고 수식어가 많을 때는 가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리해. 칼로리는 알고 봤더니 높은데 맛은 칼로리가 없는 것 같이 맛대가리 없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기가 좀 높은 브랜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아직 작은 규모긴 하지만 네. 이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라는 니치한 시장 안에서는 저희가 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됐죠, 이 생긴지는? 201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첫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직접 만드세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공장에 의뢰를 하세요? 저희가 개발은 직접 하고 네. 생산은 이제 파주에 있는 공장에서 외주 생산합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안에 이 아이스크림 공장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것도 기분 안 좋네.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서울 안에 그 2013년, 14년 뭐 2, 3년 내에 네. 서울 안에 공장을 한번. 아니 그럼 서울에서는 세금 안 내요, 이 회사는? 세금 냅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에 좀 예민해가지고. 네. 근데 이 회사들의 브랜딩을 왜 서울시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중소기업분들을 만나면서 지원 사업을 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첫 번째 기업들이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야 점점 느끼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세상과 트렌드는 정말 격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좀 큰 곳들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상품을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파바박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갖춰져 있는데 중소기업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서울 메이드라는 서울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제 그거에 적합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분들을 발굴해서 소비자들에게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협업하는 회사가 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올해는 총 15개사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한 해에 몇 개 이렇게 선정하고 네, 맞아요. 내년 되면 아예 또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올해 주제는? 네, 올해 주제는 이제 서울의 미코노미,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라는 되게 나름의 뭔가 이렇게 트렌드도 반영하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약간 공공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런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이제 그거에 맞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스키니피그가 선정된 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코노미의 큰 세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소소하게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다이어터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이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엄청 크게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두를 지키고 있는 스키니피그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딱 그 제품에도 서울 신스 2018 이렇게 딱 적혀 있네. 서울이. 이거 협업하면서 이게 새로 들어간 로고인 거죠?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시작한 그 기원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나중에 글로벌화 시킬 때 한 가지 어떤 브랜드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메이드 콜라보를 하기 전부터 서울이라는 것을 패키지에 새겨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포부가 굉장한 회사네.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네네. 그럼 뭐 서울에 특화된 아이스크림 맛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메이드와의 콜라보 상품으로 출시한 두 가지 제품이 아까 말씀해 주신 소확행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해서 서울에서 소확행을 즐기실 때 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강이지 또 서울숲 이 두 가지 한강 맛을 어떻게 내려고 그래? 그래서 저희가 한강 물을 넣어서 막 만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텁텁한 맛인가? 그렇죠. 녹차 라떼네 여기. 진짜 4대강 아닙니다. 그 서울숲의 색상과
그 한강의 색상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그 한강 블루레몬 샤베트랑 서울숲 그린애플 샤베트 이 두 가지 맛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색깔. 네네 색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색깔로.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숲 색깔은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또 근데 서울숲 색깔이라는 게 또 아 있어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 약간 억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브랜딩이 원래 그런 거지. 원래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 서울시랑 협업하면서 네. 실제로 그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같이 좀 작은 업체가 뭔가 신상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전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미약하다 이런 거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추장스럽다. 그런 게 괜찮아요. 저희가 작은 업체 입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게 꽤 부담되는 일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작비를 네, 저희 제작비를 어떻게 뽑아요, 서울시는? 그냥 주는 거지 세금. 그렇게 하지 마, 내 돈. 저희의 목적은 뽑는 게 아니야. 돈을 쓰고 그거에 대한 뿌리는 뭘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썼냐, 얼마나 좋은 기업에 썼느냐가 그렇게 이제 또 목적이죠. 성장하면은 또 지방세로 들어오니까. 그럼요, 세금을 그럼요. 또 열심히 내가지고 그럼요. 야, 쟤네들만 그냥 세금 받아먹는데. 형, 괜찮은 거지? 나는 원래 이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화돼서 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서울을 떠올리게끔 하면 그럼 뭐 이제 도움은 좀 되긴 그럴 하겠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들어보니까 제작 단계에서의 뭐 현금 살포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에 어떤 그 플랫폼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신제품이나 아니면 이 해당되는 제품들을 대신 알려준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사실 메인 타겟이 국내외 MZ 세대들이기 MZ 세대 때문에 대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 페이북, 인스타그램. 네, 딱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 서울메이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저희가 요즘 시대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하면 온라인이 더 강점이지 오프라인은 별로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MZ세대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오는 그 좋아요나 하트 수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메이드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영 씨는 또 현장 검증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메이드. 이분은 아주 날카롭고 불편해. 페북을 보고 있습니다. 네. 팔로워 1000명. 어떡할래요? 저희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2년에 1000명이면 1년에 500명이면 하루에 1명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이시네.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너무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 들이대지 마시고. 내 세금이다. 정현 씨가 요새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검증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연돈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선정 방식에 대해서 요새 이제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 선정 절차는 사실 여타 다른 지원 사업들과 동일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지원 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요. 1년에 한 번.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번에 워낙 많은 기업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한 번에 15개사를 모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섭외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통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경쟁이었습니까? 약 3대1이 조금 넘는 경쟁률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업체들은 서로 하고자 하네요.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한 모습을 보고 기업분들께서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이면 또 완전 새로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희가 다만 이전에 한 번 참여하셨던 기업분들에 대해서는 한 해에 재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서울에서 쫓아낸다든지 뭔가 이제 그런 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상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아 물론 뭐 더 확대해야겠지만 벌. 제 생각은 네. 벌은 저희 차원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보시고 서울메이드가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론데라는 평을 내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성공한 업체라고 우리가 할 만한 회사들이 좀 뭐 있을까요? 시작 단계잖아. 너 어디냐? 너 공무원이야 뭐야? 왜 자꾸 내 검증이 껴들어? 시작 단계. 이 스키니피그
네.